202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브랜딩과 디자인을 소개하는 연말 결산 코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3편입니다. 바로 가시죠. 배달의 민족이 리브랜딩에 돌입했습니다. 전체적인 리브랜딩 과정이 있고 아직 일부만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작업 중이라고 배민 디자이너 친구도 야근으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앱 아이콘부터 변경했습니다. 7월부터 앱 아이콘을 조금씩 바꾸었죠. 원래 있던 배민 캐릭터가 앱의 뒷장을 슬슬 공개하는 연출을 한 거예요. 리브랜딩 결과물을 떠나서 이렇게 미리 기대감을 심어주고 앱 아이콘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까지 줄이는 전략이 너무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바뀐 앱 아이콘을 보죠. 뭐처럼 보이시나요? 볼드한 폰트에 배가 먼저 보일 수도 있고 파란 도로 위에 검은색으로 그려진 중앙선과 차선이 먼저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둘 다 의도한 거예요. 네거티브 스페이스와 포지티브 스페이스를 정말 잘 활용한 디자인이죠. 배달이라는 행위는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음식이나 물건 등을 전달하는 거니까 브랜드의 정체성이랑도 잘 맞고요. 앱 아이콘 같이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디자인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이어 다른 곳에도 적용될 리브랜딩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2월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 브랜드 고서울을 공개했어요.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같이 기후동행 카드로 이용 가능한 4개의 교통수단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각각 브랜드가 따로 노는 것보다야 직관적으로 기후동행 카드로는 이걸 다 탈 수 있는 것이군을 알려주는 건 효율적이죠. 무한대 또는 순환의 사이클을 연상시키는 로고를 통해서 친환경, 지속가능성 이런 의미부터 환승하는 거, 이동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요. 동시에 영어 go로도 잘 읽히니까 대단히 참신하지는 않지만 의도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좋아요. 아쉬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릉이가 이제 제법 서울의 공공자전거로 인식이 잡혔고 나름 개성도 강한데 이걸 또 바꾸겠다는 점에서 기껏 시간을 들여서 쌓아 올린 서울시의 헤리티지 중 하나를 버리게 된다는 점이고요. 적어도 손상이 간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공공 디자인이면 적어도 영어 표현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한국의 사기업들도 한국어로 로고를 녹여내는 마당에 한국 공공 디자인을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국가 브랜딩 차원에서 정말 아쉬운 선택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보다는 따릉이가 더 애착이 가는 걸까요? 아사히 맥주 아시죠? 이번에 패턴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로고를 활용해서 다채로운 그래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제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조금씩 감을 잡으실 텐데요. 브랜딩이라는 큰 범주 안에 브랜드 디자인이 있고요. 브랜드 디자인 안에 수많은 요소들 중에 브랜드를 가장 대표하는 얼굴인 로고가 있는 거죠. 아사히는 로고를 가지고 다른 디자인 요소들을 만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이런 곡선 디자인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광고의 그래픽이나 굿즈 등 여기저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매체에서 로고 이외의 방법으로도 아사히 브랜드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아직도 브랜드가 로고만 만들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점점 더 총체적인 브랜딩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움직임입니다. 올 상반기에 카카오가 자사의 AI 카나나를 공개했죠. 이런 로고하고 함께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최근에는 이런 로고로 변경을 했어요. 그라데이션과 별 모양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듯한 원 형태의 그라데이션으로 바꿨네요. 바뀌기 전과 변경 후 모두 요즘 AI 서비스 그래픽의 전형을 따라가고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수많은 AI 서비스 사이에서 딱히 기억에 남지 않아요. 요즘 AI들은 다 그라데이션을 쓰기 때문인데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다루었던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지난 8월에 제약기업 종근당이 50년 만에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심볼은 거의 손댄 부분이 없는데 폰트를 싹 바꿨죠. 심볼을 기억하는 건 일반 소비자는 많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사용된 심볼이고 종근당의 헤리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전통 있는 제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확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종근당 건강 로고는 전통성이 느껴지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캘리그래피 느낌으로 가독성이 좋지 않았었죠. 특히 스마트폰 같이 작은 화면으로 브랜드 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불리한 로고예요. 들쭉날쭉 정돈되지 않은 글 때문에 정돈되어 보이기 위해서 네모 박스를 쳐줬죠. 그런데 이 박스도 너무 얇은 선이라서 로고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면 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키우고 네모꼴로 만들어서 박스 없이도 정갈하고 폰트가 차지하는 영역이 명확히 인지되도록 한 거죠. 큰 임팩트는 없지만 깔끔하게 변경되었으니까 좋아 보이네요. 면도기 회사 도르코 아세요? 올해 5월에 리브랜딩을 했어요. 도르코가 원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로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브랜드의 무드를 젊고 감도 있게 확 올려버렸죠. 그래도 70년이나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 왜 이렇게 싹 바꿨을까요? 도르코가 군대에 있을 때 나눠주는 면도기 날이잖아요. 싸고 가성비로 쓰는 느낌이죠. 비싸고 좋다는 느낌을 가진 브랜드는 질레트가 있죠. 도르코는 사실 가성비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겠죠. 딱히 유지해야 할 그래픽 유산도 없으니 이참에 확 바꾼 거예요. 에이전시가 멋들어지게 디자인을 해준 것 같으니 이제 도르코가 잘 적용하고 운용하는 것만 남았네요.
나이키가 런 앱 로고를 바꿨어요.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 위에 RUN을 표기했죠. 나이키 로고 중에서 NIKE가 써있는 로고 아시죠? 이거의 스피너프처럼 보이네요. 나이키가 몇 주 전에 키스의 키즈 라인과 콜라보를 하면서 스우시 로고 위에 같은 폰트로 키스를 올린 로고도 공개했었거든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로고의 확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우시 로고 위에 저 폰트로 원하는 걸 쓰기만 하면 콜라보 로고가 되는 거잖아요. 나이키가 오랫동안 스우시 로고를 변함없이 사용하고 폰트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다 익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저 폰트가 나이키라고 써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도가 된 거죠.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 브랜드 헤리티지, 부럽네요. 파스쿠치가 매장을 바꿨어요. 정통 이탈리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고급화를 했답니다. 로고는 더 정갈하게 볼드한 느낌으로 바꿨고요. 파스쿠치가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에 밀려가지고 사실 잘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죠. 리브랜딩으로 뭔가 모멘텀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아쉽죠. 로고는 확 바뀐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생각하는 파스쿠치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브랜드의 진실성이 아직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탈리아의 정통 브랜드를 추구한다는 게 파스쿠치가 말하는 컨셉인데요. 막상 인테리어나 메뉴를 보면 탐탐 커피빈 투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일부 이탈리아스러운 메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험이 여전히 비슷해요. 파스쿠치만의 차별화된 경험? 이탈리아 카페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함?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는 거 아시죠? 그건 에스프레소에 물 타먹는 미국인들이나 먹는 메뉴라는 의미에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탈리아 정통 브랜드를 추구한다면 뭐 메뉴에서 아메리카노가 아예 없다든지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아메리카노를 빼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뭐 일부 이탈리아 매장처럼 표기법을 이탈리아처럼 하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에스프레소와 물을 따로 주어서 농도를 원하는 만큼 타 마실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게 불편한 고객도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브랜드의 진정성은 지금보다는 잘 보일 거고요. 그 매력에 빠진 고객들의 충성도는 올라가겠죠. 로고만 바꾼다고 브랜드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 아니다. 아마존이 로고를 다듬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월마트도 로고를 살짝 바꿨어요. 유튜브도 새로운 빨강으로 조정한 거 아세요? 뭐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돈 아깝게. 로고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브랜드들은 전사적인 브랜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로고도 살짝 조정을 한 거예요. 아마존은 수많은 하위 서비스들의 로고를 통합했고 전용 폰트를 만들었고요. 월마트도 브랜드의 일관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앱부터 오프라인 매장까지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색을 조금씩 조정했죠. 이제 5개 광고조차 출력물 매체보다 디지털 화면에서 표현되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더 밝고 선명하게 디지털 매체에서 표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인쇄물은 CMYK 잉크로 색상을 표현하고 디지털 화면은 RGB 화면이죠. 그래서 화면에서는 구현 가능한 형광 느낌의 색상은 출력을 하게 되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출력물에서도 구현 가능한 색상을 고려해서 브랜드 컬러를 뽑았기 때문에 좀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력물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출력물에서 구현이 안 되더라도 화면에서 더 잘 보일 수만 있다면 그런 색깔로 가는 거예요. 아까 배달의 민족도 살짝 컬러를 바꿨잖아요. 더 밝은 형광 블루로 같은 이유인 거죠. 아참, 어도비도 은근히 로고를 바꿨고요. 카스도 바꿨어요. 더 작은 매체에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래픽은 단순화하고 색은 화면에서 더 튀도록 변경하는 거. 다 마찬가지의 방향이죠. 와, 벌써 3편까지 왔네요. 4편 이어서 갑니다. 다음 편도 기대되시면 구독해주세요. 브랜드 아카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